아버지가 처음으로 유언 이야기를 꺼낸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집안에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고 집에 가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무사라고 했습니다. 상속, 증여, 유언 그런 단어들이 적힌 서류를 보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별일 아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자식이 나이가 들면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별일이 아닌 건지 아니면 자식 걱정할까봐 숨기는 건지 이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 올 때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초인종 앞에서 한 번씩 멈추게 됩니다. 부모님 집도 언젠가부터 조심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색 조끼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조금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왔냐? 네. 뭐 하세요? 그냥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물컵 하나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시선을 알아차린 듯 괜히 물컵을 만지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아버지는요? 먹었다. 뭐 드셨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부모님이 혼자 계실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냥 있는 거 먹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있었고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계란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말했습니다. 이따가 장 좀 봐드릴게요. 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혼자 먹는데 뭐 많이 필요하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먹는데 뭐 많이 필요하냐? 그 말은 너무 평범했는데 이상하게 집안 공기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번에 봤지? 네, 그 사람 법무사야.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불렀다. 왜요? 아버지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정리해놔야지.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야. 그 말에 저도 웃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천천히 밀어주셨습니다. 한번 봐라. 저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해야지. 왜요? 아버지는 창밖을 한번 보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잠깐 듣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끼리 힘들지 말라고. 너희들끼리. 그 말에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 일에 더 자주 불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늘 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 가족, 아이들, 부모님 모두 챙기려고 하면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가요?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나까지 신경 써야 하고.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너도 자식 키워보니까 알잖아. 그 말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하셨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은 주말에 낚시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간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말없이 밥만 드셨습니다. 그때는 그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왜 좀 묻지 않을까? 왜 다정하게 말하지 않을까? 왜 늘 한숨만 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압니다. 그 침묵 속에 돈 걱정이 있었고 가족 걱정이 있었고 오늘 하루를 버틴 필요가 있었다는 걸. 아버지는 그때도 혼자 많은 걸 계산하고 빚었을 겁니다. 식탁 위에서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집 등기 관련 서류,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손으로 쓴 종이 한 장. 저는 그 종이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적어놓은 거다. 종이 위에는 서툰 글씨로 몇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 통장, 보험, 장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지 말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재산보다 우리가 서로 멀어질까봐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적어요? 나중에 말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야 할 말은 해야지. 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한테도 말했어요? 아직. 왜요? 너 먼저 보려고. 왜 저부터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쓰니까.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인정받는 느낌도 있었고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장남이라는 말은 가끔 참 무겁습니다. 좋은 걸 먼저 받는 자리가 아니라 걱정을 먼저 받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팔지 말고. 네,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바로 팔 생각하지 말고 조금 둬라. 아버지, 네, 엄마 손때도 있고 너희들 어릴 때 살던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오래 산 집이잖아. 그 말에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장식장, 작은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낡은 소파. 예전에는 그냥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안에 아버지 시간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은 없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큰 돈은 없고 보험도 얼마 안 된다. 그래도 내 엄마 제사랑 내 장례 정도는 치를 수 있게 해놨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식인 제가 듣고 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 이런 얘기 싫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싫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이런 얘기 싫어. 근데 안 하면 네가 더 힘들어져.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죽음보다 남겨질 자식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늘 본인보다 가족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어릴 때도 고기를 구우면 가장 작은 조각을 드셨고 새 옷은 늘 제일 늦게 사셨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닳을 때까지 신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희생이라는 걸. 그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선택이 가족을 위한 계산이었다는 걸.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국 좀 데워줄까? 제가 할게요. 됐다. 앉아 계세요. 제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안에는 된장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국을 데우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집에 음식 냄새가 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찜, 평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 집의 냄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음식 냄새보다 약 냄새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더 많이 났습니다. 국을 데워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드셨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웃고 있었지만 식탁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애들은 잘 크냐? 블레, 요즘 정신없어요. 돈 많이 들지? 저는 웃었습니다. 많이 들죠. 그래도 애들한테는 아끼지 마라. 네. 아버지는 잠깐 숟가락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한테는 안 아끼려고 했는데.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 부족했지.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왜 늘
본인이 부족했다고 말할까요? 자식은 받은 것만 기억하는데 부모는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만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 가던 날이었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저는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아버지가 제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가서 필요한 거 사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 잘 다녀오라는 말도 안 해줄까? 왜 안아주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할 때 창밖으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뒤돌아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우는 사람이구나. 그 장면은 이상하게 오래 잊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기침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물었습니다.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다니지. 약은요? 먹고 있다. 제가 한번 같이 갈게요. 됐어. 또 됐다 그러시네. 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참 잔소리 들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누구 닮아서요? 그 말에 아버지도 조금 웃으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안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서류 봉투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동생이라면 제가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다. 괜히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놓는 거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은 돈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현실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서운함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정리해두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 형제끼리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건 싫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날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진짜 말 같았습니다. 유언도 상속도 통장도 결국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이거 가져갈래? 뭔데요? 너희 어릴 때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여름 바닷가 사진,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어깨도 넓었고 표정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어디에요? 내가 열나서 병원 갔다가 오는 길이다. 저는 놀라서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요? 응, 택시비 아끼려고 업고 걸어왔어. 그 말에 목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등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 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픈 아이를 업고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대단한 말보다 그런 장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많이 받았네요.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다리고 있었고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서는 일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다시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제가요? 복사본이다.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무겁죠?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안 무거울 수는 없죠. 아버지는 잠깐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괜히 이런 것까지 맡기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말을 하는데 저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챙겨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겁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라.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심히 살아라. 조심히 버텨라. 조심히 가족 지켜라. 그렇게 들렸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불이 꺼진 집을 제가 정리해야 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 생각을 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아버지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한 준비. 그건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 이야기를 하셨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많이.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게임 소리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 올까? 그때 아이들은 오늘의 저처럼 마음이 무거워질까? 그 생각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서류 봉투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통장, 사본보다, 보험 서류보다 제일 오래 바라본 건 손으로 쓴 종이였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지 말 것. 그 한 줄 아버지다운 문장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자기 아픔보다 남겨질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긴. 그 다음에 또 한 줄이 왔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웃다가 조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제 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준비가 가장 무서운 사랑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동생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